봄이 되자 시골 장터가 북적이기 시작했다. 장사를 좋아하는 처녀는 오늘 엄마를 대신해 엄마가 하던 노점상에 나와서 야채를 팔고 있었다. 엄마는 내가 장사를 잘 못할 거라고 했지만 오늘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말겠어. 오늘은 싱싱한 오이와 물을 가지고 나왔으니 오전에 다 팔아버리고 일찍 들어갈 테다. 마침 동네 마실을 나온 한 남자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아가씨가 참 순진해 보이네. 남자는 처녀를 보더니 장난기가 발동하였다. 아가씨, 야채가 싱싱해 보이네요. 새벽에 밭에서 직접 따온 거라 싱싱하고 좋아요. 몽땅 사가면 싸게 해드릴게요. 그래요? 그거 다 해서 얼만데요? 3만 원만 내세요. 그러자 남자는 오이를 보더니 희죽거리며 말했다. 오이가 굵고 길다란 게 참 실하게 생겼네요. 그 말을 듣자 처녀는 신이나 떠들었다. 맞아요. 그 오이로 말할 것 같으면 제 손으로 직접 정성껏 키워낸 친환경 오이랍니다. 아, 그래요? 아가씨, 이 오이 하나 담으면 얼마예요? 1,000원만 내세요. 오이 하나 더 집어넣으면 얼마고요? 2,000원이요. 오이 3개 집어넣으면요? 사사 3,000원이요. 처녀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그 모습을 본 남자가 신이 나서 더욱 더 장난스런 말투로 물었다. 아가씨, 오이 4개까지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사사 4,000원이잖아요. 그러자 남자가 오이 옆에 있던 커다란 물을 손에 집으며 물었다. 거기에다 이 커다란 무도 하나 더 쑤셔 넣으면 얼마예요? 그 말에 얼굴이 상기된 처녀가 대답을 멈추더니 손님을 지켜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고만해라. 찢어진다. 유치원에 다니는 꼬마는 어른들 일에 관심이 많은 똑똑한 친구였다. 어느 날 엄마와 아빠가 크게 싸운 적이 있었다. 네 엄마처럼 속 좁은 여자랑은 못 살겠다. 넌 크면 꼭 속이 넓은 여자랑 결혼해라. 속 좁은 여자? 속 넓은 여자? 꼬마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다음 날 그렇게 다투던 엄마 아빠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침에는 달달한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다. 아빠, 엄마랑 화해했어? 화해는 무슨? 아빠가 먼저 엄마한테 사과했지. 자고로 남자는 네 엄마처럼 속이 좁은 여자를 만나야 밤마다 행복한 법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엄마를 흉보았던 아빠는 아침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어 있었다. 아빠, 어제는 속 좁은 여자랑은 못 살겠다며? 내가 그랬나? 아빠는 멋쩍게 웃어 넘겼다. 이상하다. 아빠는 매번 엄마가 속 좁다고 싸우면서도 왜 아침만 되면 엄마한테 사과하는 걸까? 속 좁은 엄마에게 무슨 비결이라도 있나?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꼬마는 아빠와 함께 목욕탕에 갔다. 탕 속에 들어간 꼬마는 아빠의 다리 사이에서 시커먼 것을 발견했다. 아빠, 이게 뭐야? 이거 가지야. 모든 남자는 다리 사이에 가지가 있고 모든 여자는 같은 위치에 조개가 있지. 남자는 가지를, 여자는 조개를? 그렇구나. 그런데 꼬마가 가지를 자세히 보니 매우 고되고 처량한 모습으로 휘어져 있고 작은 상처까지 나 있었다. 아빠, 왜? 그런데 아빠 가지는 왜 이렇게 휘어지고 힘이 없어? 그러자 아빠는 처량한 얼굴로 대답했다. 너도 커서 밤마다 10년 동안 조개 안에다 생으로 구멍을 뚫어봐. 이렇게 안 휘어지나? 생으로 구멍을 뚫었다고? 또리는 아빠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랬구나. 그거였어. 드디어 엄마와 아빠 싸움의 비밀을 찾았다. 밤이면 밤마다 엄마 조개가 아빠 가지를 시켜
딱딱한 조개 안에 좁은 불을 뚫게 했던 거야. 그래서 아침이면 힘이 빠진 아빠가 꼼짝없이 항복하는 거지. 수많은 남자와 실컷 연애를 즐겼던 진숙은 급히 맞선을 본 어느 순진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진숙은 결혼식을 앞두고 순진한 신랑이 문란한 자기의 과거를 알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 되었다. 남자는 전혀 때가 묻지 않은 수초녀를 원했지만 진숙은 수초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몰래 입금피 수술을 받으러 꽤 유명하다는 어느 병원에 간 진숙. 그녀는 시술을 마치고 나서 걱정을 내려놓았다. 얼마 후 결혼식을 성대에 올리고 마침내 첫날 밤을 보내게 된 신랑과 신부. 그날 밤 두 사람은 긴장을 풀어보려고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만 멈추지 못했다. 잠시 뒤 술에 진탕 취하게 된 두 사람은 술 때문에 용기가 생겼는지 어쨌는지 갑자기 짐승처럼 돌변하더니 서로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닌가. 그날 밤 진숙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통증에 진짜로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다음 날 신랑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고마워요, 진숙씨. 진숙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내가 진짜 처녀와 결혼한 게 맞다고 비로소 안심했네요. 특히 첫 관계할 때의 느낌이요? 정말 빡빡해서 부러지는 줄 알았지 뭐예요. 신랑은 자기가 말하고도 부끄러웠는지 멋쩍게 웃었다. 저도요. 처음이라 너무 아팠어요. 진숙도 맞장구를 치며 너스레를 덜었다. 만족스런 첫날 밤을 보낸 진숙이 얼마 후 의사를 다시 찾아왔다. 선생님, 덕분에 첫날 밤은 잘 치렀어요. 완벽한 첫날 밤이었어요. 신랑이 너무 빡빡해서 물건이 부러지는 줄 알았대요. 저 역시 진짜 수처녀처럼 정말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참느라 오히려 더 힘들었지 뭐예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러고 나서 진숙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 시술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실망하실까봐 당일날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사실은 시술을 하지는 않았어요. 특이 체질이시라 큰 부작용이 걱정되어서요. 네? 시술을 안 했다고요? 아니 그럼 왜 밤일을 치를 때 그렇게 아팠던 거죠? 그러자 의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게요. 가끔 술에 취해 급하게 하다 보면 속옷을 벗기다 말고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요. 네? 속옷을 다 안 벗겼다고요? 미자는 남자나 밤일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매우 순진한 처녀였다. 어느 날 시집 갔던 언니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자는 유부녀들의 자유분방한 수다를 엿듣게 된다. 요즘 유행하는 의자 얘기 들었어? 여자의 옥문을 열어주는 신기한 의자래. 나도 알아. 앉으면 옥문이 바로 열린다던데? 한번 써보고 싶다. 언니들은 깔깔거리며 웃었다. 평소 호기심이 많았던 미자는 언니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답답하였다. 의자가 여자의 옥문을 열어준다니? 도대체 어떤 의자기에? 너무도 궁금했던 미자는 똑똑하기로 소문난 동네 오빠 용식을 찾아갔다. 용식이 오빠? 여자의 옥문을 열게 해주는 의자가 있다는데 뭐 좀 아는 거 있어? 그 말을 들은 용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이거 비밀인데 사실 나도 하나 가지고 있어. 정말? 그게 사실이었구나? 나도 보여줘. 그러자 용식은 구석에서 나무 의자 하나를 꺼냈다. 이 의자는 북유럽산 특별한 소나무로 만들어졌어. 이 의자에 앉는 여자는 금세 천국을 보게 되고 전신에 힘이 빠지면서 옥문이 스르르 열린대. 진짜? 나도 해볼래.
미자가 달려들자 용식이 의자 사용법을 천천히 설명해 주었다.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먼저 눈을 감은 후 천천히 의자에 앉아야 돼. 의자에 앉으면 구름 위에 올라온 것처럼 푹신한 느낌이 들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천국에 있다고 상상을 시작해. 그럼 정말로 눈앞에 천국이 펼쳐지면서 자기가 평소 꿈꿔왔던 이상형이 나타날 거야. 그러고는 그와 황홀한 사랑을 나누는 거지. 정말? 나 바로 해볼래. 호기심이 발동한 미자는 용식이 시키는 대로 했다. 지그시 눈을 감은 미자는 천천히 몸을 굽히며 의자에 앉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옆에 있던 용식이 재빨리 바지를 벗고는 미자보다 먼저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닌가? 아무것도 모르는 미자는 용식의 허벅지 위에 자기 엉덩이를 천천히 붙이기 시작했다. 어머머. 진짜로 구름 위에 앉은 것처럼 폭신하네. 곧이어 미자는 천천히 천국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천구가 보여라. 천구가 보여라. 그러자 눈앞에 하늘과 구름이 펼쳐졌다. 이럴 수가. 진짜로 천국이 보이다니.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잠시 후 구름 아래쪽에서 잘생긴 남자가 스르르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마치 배 아래쪽에서부터 묵직한 무언가가 관통해 오듯 서서히 감격이 차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진짜였어. 내 이상형이 보이다니. 감동이야. 잠시 후 미자는 묘한 황홀감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몸의 긴장이 서서히 사라진 미자는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만다. 얼마 뒤 겨우 정신을 차린 미자. 그런데 눈을 뜬 미자는 아래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다. 자기가 용식의 허벅지 위에 떡하니 앉아있는 게 아닌가. 어머머. 오빠가 왜 거기 있어? 미자는 순간 모든 상황을 알아차렸다. 나한테 장난쳤구나. 이게 무슨 짓이야? 미안. 내 장난이 좀 짓궂었지? 그래도 잠시나마 천국을 보니까 좋지 않았어? 화가 난 미자가 흥분해 소리치자 용식은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다. 미안해 미자야. 용서해준다면 뭐든 시키는 대로 할게. 그러자 미자가 차분한 태도로 말했다. 그럼 내가 내는 벌칙을 받을 테야? 벌칙? 뭔데? 매일 밤 이 의자를 빌려줘. 그리고 꼭 오빠가 들고 와야 돼. 영미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모쏠 처녀였다. 수처녀인 그녀는 첫날 밤에 거사를 치르면 굉장히 아프다는 말을 듣고는 크게 걱정이 되었다. 먼저 결혼한 친구가 찾아와 걱정하는 영미를 달래주었다. 염려마 영미야. 그렇게 아프지도 창피하지도 않아. 단지 거품이 터질 뿐이야. 진짜? 거품이 터질 뿐이라고? 그 말을 믿은 영미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첫날 밤을 맞이하였다. 영미씨, 해도 될까요? 네, 봉팔씨. 저 준비됐어요. 그럼 들어갑니다. 신랑이 남자의 물건을 영미의 속으로 천천히 집어넣었다. 순간 영미는 강한 저항감을 느꼈지만 천천히 다리에 힘을 풀고는 신랑의 물건을 순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영미의 아래쪽에서 벼랑간 톡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아, 이것이 바로 거품이 터지는 소리구나. 친구 말이 맞았어. 그렇게 아프지도 창피하지도 않네. 영미는 비로소 안심을 하였다. 영미는 편안한 마음으로 신랑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신랑이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게 아닌가? 어머머, 신랑의 표정이 왜 저러지? 설마 내가 쑥맥인 걸 알고 실망이라도 한 건가? 그런데 그 순간 이게 또 웬일? 아래쪽에서 또 한 번의
거품 터지는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닌가. 어머머, 그뿐이 아니었다. 소리가 한 번 더 들렸다. 어머머머. 연속으로 3번이나 거품 터지는 소리가 난 것이다. 엄머머. 왜 3번이나 소리가 난 거야? 깜짝 놀란 영미가 걱정스런 태도로 신랑의 표정을 살피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랑은 그 소리에 놀랐는지 더 당황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영미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다. 내가 욕구를 너무 오래 참아서 첫땡막이 3겹이나 생겼나 봐. 내가 모쏠에 아무것도 모르는 쑥맥이란 걸 봉팔씨가 알고 충격을 받은 게 분명해. 나 너무 창피하다. 참다 못한 영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화장실로 도망쳐 숨고 말았다. 그러자 그 자리에 홀로 남은 신랑이 하는 말. 휴, 내 방구 소리 안 들켰겠지? 영희는 남편을 잃고 나서 시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다. 영희는 정절을 지키기로 소문난 수절과부였다. 그녀의 시어머니 역시 남편을 잃고 평생을 수절해온 여자였다. 두 사람은 절개 있는 시모와 며느리로 불렸다. 영희는 생계를 위해 술집을 했지만 엄격했던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았는지 어떤 남자에게도 절대 한눈을 판 적이 없었다. 손님으로 온 숱한 남자들이 영희를 유혹해 보았으나 모두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소문난 바람둥이인 철수가 영희의 술집에 찾아왔다. 철수 역시 어떻게든 영희를 잡아뜨려 보려고 했으나 몇 달간의 끈질긴 시도에도 성과가 없었다. 그러자 철수는 영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요구를 하였다. 영희씨, 내가 이 집에 와서 비싼 술을 팔아준 게 벌써 1년째요. 이제는 한번 줄 때도 되지 않았소? 영희도 차마 거부하기 힘들었는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진짜요? 고맙소, 영희씨.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오랜만에 하는 밤일이라 낯설 것 같아요. 한 번은 부족하니 2번 하게 해주세요. 2번이요? 그럼 나야 좋지요. 철수는 이게 웬 떡이냐는 생각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얼마든지 말해봐요. 알몸을 보이는 게 부끄러우니 처음부터 끝까지 불을 끄고 하고 싶어요. 네, 이해합니다. 그날 밤 철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꿈에 그리던 영희와 동침을 하였다. 첫 번째 판을 끝낸 후 철수는 매우 만족하였다. 영희씨, 오랫동안 안 해온 사람 같지 않군요. 이런 탁월한 실력을 썩히고 있었다니 안타까워요. 영희는 철수의 칭찬에도 아무 대꾸도 없이 곧이어 2번째 판을 서둘러 시작하였다. 영희씨, 바로 이어서 하게요? 철수는 살짝 당황하였으나 흐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영희는 이제야 발동이 걸렸는지 아까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철수는 영희의 스킬이 감당이 안 되었다. 영희씨, 갑자기 너무 과격해진 거 아니요? 자자, 잠시 쉬었다 합시다. 하지만 영희는 아무 대답도 없이 자기 동작을 계속할 뿐이었다. 적극적인 영희가 부담스러웠던 철수는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하기로 했다. 영희씨, 미안해요. 나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리다. 철수는 벽을 더듬거리며 어렵게 방에 불을 켰다. 그러자 방 안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런데 철수는 방 안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만다. 아니, 이럴 수가? 옆에 누워있는 건 영희가 아니라 그녀의 시어머니가 아니던가. 아니, 아주머니가 왜 여기에 있나요? 어쩐지
두 번째부터 너무 다르더라. 중간에 바꿔치기 한 거군요. 영희 씨를 언제 빼돌린 거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수줍게 말하였다. 찰스야. 처음부터 나였어. 평소 똑부러진 성격의 춘자는 가성비 좋은 물건이 아니면 절대 구입하지 않는 깐깐한 처녀였다. 하지만 그런 깐깐한 성격 때문인지 그녀는 제대로 된 연애를 하기가 힘들어 오랫동안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지 못했다. 어느 날 춘자의 집으로 한 남자가 찾아왔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최신형 로봇 청소기를 소개해 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딱 봐도 영업사원이었다. 이 청소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최신형 제품으로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합니다. 심드렁하게 듣고 있던 춘자는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청소기니까 흡입력은 좋겠죠.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요. 뭐 다른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녀의 눈치를 살피던 남자가 재빨리 말했다. 마침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청소기에는 특별한 기능도 있습니다. 무슨 기능인데요? 몸을 잘 빨아줍니다. 특히 은밀한 부분을요. 네? 로봇 청소기가 몸을 빨아준다고요? 춘자는 급 호기심이 생겼다. 청소기가 왜 거시기를 빨아주는 거죠? 사실 이 물건은 청소기이면서 외로운 남녀를 위로해주게끔 다목적으로 설계된 제품입니다. 남들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겉모습은 청소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지, 진짜요? 춘자는 못 믿겠다는 눈으로 남자를 쳐다보았다. 지금 구매하신다면 특별 할인도 해드릴게요. 특별 할인까지요? 춘자는 결국 남자에게서 로봇 청소기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였다. 이런 다목적 로봇 청소기를 싼 가격에 구매하다니. 역시 난 가성비 여왕이야. 춘자는 당장 로봇 청소기를 켜보았다. 흡입력이 얼마나 좋기에 살갗을 깔아드릴 정도라는 걸까? 그녀는 장난스럽게 로봇 청소기를 자기의 아랫도리 가까이에 가져가 보았다. 그런데 이럴 수가? 흡입력이 실망스러울 정도로 약한 것이 아닌가? 뭐야? 아무 느낌도 없잖아. 이런 흡입력으로 뭘 하라는 거야? 속았다고 생각한 춘자는 화가 나서 당장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니, 살갗을 깔아드릴 정도로 강력한 모터라면서요? 그런데 왜 1인이 없죠? 그러자 영업사원이 급히 달려왔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요. 뭔데요? 사실 특별한 용도를 감추기 위해 자기 위로 모드는 음성으로만 작동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음성으로요? 아니, 기계 어디에도 마이크 센서가 없는데 어떻게 말을 알아들어요? 춘자가 어리둥절해하고 있자 남자가 조용히 속삭였다. 저에게 명령을 내리시면 됩니다. 바쁜 아내가 갑자기 친정에 간 뒤로 남자는 오랜만에 집에 혼자 있게 되었다. 그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동네 술집에서 혼술을 하고 돌아오던 중 거리에서 우연히 한 거지를 보았다. 그런데 거지는 앳된 나이의 처녀였다. 추위와 배고픔에 오돌오돌 떨고 있던 그녀. 남자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밖이 추운데 잘 데가 없으면 하룻밤 재워줄까요? 어머, 정말요? 그래 주시면 고맙습니다. 거지 처녀는 당장 남자를 따라 나섰다. 남자는 거지 처녀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 안 쓰는 방을 내주었다. 잠시 후 남자가 잠자리를 봐주려고 처녀의 방으로 들어가는데 아니 이럴 수가. 거지 처녀가 방 안에서 빤스를 벗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서서 설마?
나한테 보답을 하려고? 크게 당황한 남자는 처녀의 방에 들어가지 않고 도망치듯 안방으로 돌아왔다. 그러고 다시는 처녀 방에 가지 않았다. 그날 밤, 남자는 밤새 기분이 싱숭생숭했다. 이상하네. 기분이 왜 이리 진정이 안 되지? 밤새 뒤척이다 늦게야 겨우 잠이 든 남자. 그런데 기분 탓일까? 그날 밤 남자는 꿈을 꾸었는데 꿈에 거지 처녀가 나온 것이다. 꿈에서 처녀는 몰래 남자의 잠자리로 들어오더니 남자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닌가?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뜬 남자는 꿈이 생각나 당황스러웠다. 꿈이지만 너무도 생생해. 쳐서 설마 진짜는 아니겠지? 잠시 묘한 상상을 하던 남자는 곧 정신을 차렸다. 아니야. 내가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오후에 아내가 돌아올 텐데 얼른 처녀를 깨워서 돌려보내야겠다. 남자는 처녀가 자고 있던 방으로 가보았다. 그런데 거지 처녀는 벌써 가고 없었다. 인사도 없이 가다니. 섭섭한걸? 그런데 방 한쪽에 무엇인가 보였다. 아니 이것은? 어제 그녀가 벗고 있었던 빤스가 아닌가? 빠빠빤스를 왜 두고 간 거야? 쳐서 설마 꿈이 사실은 아니겠지. 내가 처녀랑?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애써 부인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남자는 빤스 옆에서 쪽지를 하나 발견한다. 처녀가 쓴 쪽지구나? 좋아, 진실을 확인해보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쪽지를 펴본 그는 내용을 보고는 기겁을 하는데 많이 놀라셨죠? 기왕 도와주시는 거. 장롱에 있는 새 빤스로 갈아입고 갑니다. 땡큐. 결혼 전에 인테리어 사업을 했던 또린의 엄마는 만능 수리왕이었다. 남자인 아빠보다 훨씬 손재주가 있었던 엄마는 혼자서 전구도 척척 갈고 벽에 못도 잘 박았다. 심지어 흙일도 잘해서 모래와 시멘트를 섞어서 지저분한 마당을 깔끔하게 정리하기도 하였다. 여보, 안 힘들어? 괜찮아. 나에게 노동은 일종의 취미 아니까. 참 대단해. 당신의 그런 모습에 반해서 결혼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당신 아내를 정말 잘 얻은 줄 알라고. 물론이지. 고마워 여보. 그동안 밀어놓았던 일들을 다 해치웠더니 기분이 정말 상쾌하다. 아내는 살짝 들떠 있었다. 여보, 집안일을 끝냈으니 이젠 우리의 밀린 일도 해치워볼까? 우리의 밀린 일? 아내의 갑작스런 추파에 남편은 살짝 당황하는 눈치였다. 우리가 관계 안 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은 거 몰라? 벌써 그렇게 됐나? 마침 또리도 유치원에 있으니까 시원하게 닭거리 한 판 어때? 자기야, 그게 괜찮을까? 나 한지 너무 오래되어서 잘 될지 모르겠어. 남편은 살짝 소극적이었다. 당신 무슨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해? 내가 먼저 나서서 해주겠다는데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한 줄 알아? 당장 침대로 와. 아, 알았어 여보. 남편은 아내를 따라 침실로 향했다. 침실에서 낯거리를 시작한 아내는 먼저 자기 손을 이용해 남편의 물건을 쎄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편 물건이 영 반응이 없는 것이다. 성질 급한 아내는 살짝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아니, 이거 왜 이래? 세우면 쓰러지고 세우면 쓰러지고. 이게 무슨 모래성이야 뭐야? 남편은 살짝 쑥스러웠는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기가 너무 바빠서 나한테 안 주니까 내가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그런데 만일 손으로 안 되면 저기 뭐야,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남편은 뭔가를 기대하는 눈빛으로 아내의 입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아내는 그 말을 듣자 약이 올랐는지 손에 더 힘을 주기 시작했다. 다른 방법?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하다니. 이 손으로 허약한 모래성을 콘크리트 빌딩으로 바꾸어 놓을 테다.
아내는 더 거칠게 남편의 물건을 만지기 시작했다. 일어서라. 남자여. 아내는 더 세차게 손을 흔들었다. 여보, 아파. 그렇지만 남편의 물건은 변화가 없었다. 아이 참. 김 빠지게. 오랜만에 들뜬 기분이 다 식어버리겠네. 아내는 실망한 눈치였다. 그런데 그때였다. 갑자기 안방문이 벌컥하고 열리는 게 아닌가? 문 앞에는 아들 또리가 서서 엄마, 아빠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또또또리야. 왔니? 엄마, 왜 아빠의 소중이를 만지면서 실망한 표정을 하는 거야? 뭐라고? 엄마는 당황해서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 마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자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아무렇게나 둘러댔다. 그게 말이야. 엄마가 아빠 소중이를 주물러서 성을 쌓고 있었거든. 그런데 모래성처럼 잘 안 쌓아지지 뭐야. 그래서 놀이하는 기분이 잘 안 난다는 거였어. 그렇구나. 나도 그 기분 알아. 놀이터에서 모래로 성을 쌓을 때 자꾸 무너지면 화가 나더라고. 그렇지? 우리 아들 참 똑똑하네. 그런데 잠시 뭔가를 생각하던 또리는 엄마에게 넌지시 이야기했다. 엄마, 그럼 지난번처럼 본드를 써봐. 지난번?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살짝 당황하였다. 또리야? 너 무슨 엉뚱한 말을 하는 거니? 그러자 아빠가 이상한 눈치를 채고 캐물었다. 지난번처럼 본드로? 또리야, 너 아는 대로 다 말해. 빨리. 며칠 전에 젊고 건장한 냉장고 수리기사 아저씨가 왔을 때 엄마가 아저씨의 소중이를 냉큼 세워주었거든. 그땐 엄마가 아저씨 소중이를 입에 물고는 침을 본드라면서 잔뜩 발라주고서 단단하게 공구리를 쳐주었다고 자랑스럽게 떠들었단 말이야. 대학생인 봉숙은 오빠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부모님을 일찍 겨인 탓에 가난했지만 봉숙은 알바와 공부를 병행하면서 대학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봉숙에게 고민이 생겼다. 큰일이네. 신학기 등록일이 다가오는데 등록금이 모자라니 어쩌지? 봉숙은 돈 걱정에 안절부절하였다. 그때 오빠 친구인 태수가 집에 찾아왔다. 태수는 봉숙과 썸 아닌 썸을 타고 있던 중이다. 봉수가 안색이 안 좋네.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봉숙은 답답한 마음에 태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얼마 전에 우리 오빠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등록금에 쓰려고 어렵게 모아두었던 돈을 주었거든.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안 갚지 뭐야? 다음 주가 마감인데 정말 미치겠어. 저런. 정말 딱하게 됐구나. 봉숙은 태수의 따뜻한 말을 듣자 울컥했다. 오빠 나 정말 어떡해? 이번에 못 내면 졸업이고 취직이고 다 힘들지 몰라? 봉숙이 거의 울먹이며 이야기하자 많이 안쓰러웠는지 태수가 결심한 말투로 물었다. 봉수가 그 돈 내가 줄까? 뭐? 오빠가? 그 말을 들은 봉숙은 심장이 쿵하였다. 평소 태수의 마음을 눈치채고 있던 봉숙은 자기를 위한 태수의 순수한 희생이 느껴졌다. 봉수가 그 모자란 등록금 얼마면 되겠니? 봉숙은 문득 태수의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었다. 그럼 오빠 100만 원 줄 수 있어? 100만 원? 그 말을 들은 태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주머니에서 돈다발을 꺼내더니 봉숙의 손에 탁 하고 쥐어주었다. 이거 내 월급인데 너한테 더 필요한 것 같구나. 가져라. 돈다발을 받아든 봉숙은 감격하였다. 봉숙의 눈에는 태수가 키다리 아저씨처럼 보였다. 태수 또한 봉숙의 감정 변화를 감지했다. 이내 둘은 뜨거운 눈빛을 교환하더니
격하게 부둥켜 안았다. 그대로 홀라당 침대에 엎어진 남녀는 곧이어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었다. 잠시 후 거사를 마친 봉숙은 태수에게 당부하였다. 태수 오빠, 이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걱정 마 봉수가. 나도 오늘의 일을 마음속 추억으로 간직할게. 태수는 봉숙을 안심시킨 후 집으로 돌아갔다. 봉숙은 등록금 고민도 해결되고 태수 오빠에 대한 감정도 확인한 것 같아 매우 기뻤다. 그리고 얼마 뒤 봉숙의 오빠인 봉구가 집으로 돌아왔다. 오빠, 조금 전에 태수 오빠 왔다 갔어. 그래? 그 녀석이 100만 원 주고 갔어? 베베 100만 원? 오빠가 그걸 어떻게 알아? 봉숙이 크게 당황하는데 봉구가 넌지시 말하였다. 내가 너한테 빌린 돈은 사실은 태수가 꺼달라고 부탁한 거였어. 이제라도 갚았으니 다행이다. 그거 너뿐이니까 너 가지면 돼. 낮에 야한 동영상을 보기 좋아하는 부부가 있었다. 부부는 아들이 유치원에 간 틈을 타서 야한 동영상을 틀어놓고 자연스레 낮거리를 즐기곤 하였다. 어느 날 부부는 그날도 역시 야한 동영상을 틀었다. 여보, 오늘 새로 나온 야구 동영상이 있다네? 야구 동영상. 어디 한번 틀어봐. 부부는 한참 동안 동영상에 빠져들었다. 근데 그 동영상을 중간쯤 보고 있자니 그날도 남편은 역시 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누가 못 들어오게 방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하고 나서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하길 평소 때처럼 할 거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 야구 동영상처럼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일을 시작했는데 남편이 힘을 쓰면 아내가 밀려서 벽에 머리를 쿵쿵 찍기 시작했다. 걱정이 된 남편이 물었다. 괜찮아? 좋기만 하니까 계속해. 그래서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나중에 절정에 다가가자 머리가 심하게 벽에 부딪혔다. 아이코. 여보, 아파? 응. 잠시만 쉬자. 아파서 잠시 동작을 멈춘 아내가 잠시 쉬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아니 이게 웬일인가. 유치원에 있을 줄 알았던 아들이 방문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게 아닌가? 또리야. 너 유치원에서 언제 왔어? 방에는 또 언제 들어왔고? 오늘 유치원이 일찍 끝나서 나 아까부터 방에서 자고 있었는걸. 뭐라고? 그럼 엄마 아빠가 뭐 했는지 다 봤어? 아니, 나 방금 깨어났어. 그래? 휴, 다행이다. 부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근데 엄마 아빠, 응? 저 영상은 뭐야? 놀란 부부가 잽싸게 화면을 끄고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척 말하려다 그만 실수로 대꾸했다. 저거 야야 야구 동영상이야. 야구 동영상? 왜 야구 동영상을 보고 있어? 당황한 아빠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머뭇거리다가 순간 기지를 발휘해 둘러댔다. 그게 말이야. 주말마다 아빠가 야구 동호회에 나가잖아. 야구를 잘하려면 미리미리 몸을 잘 풀어줘야 하거든. 그래서 아빠가 저 동영상을 따라하면서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몸을 풀고 있었던 거지. 아하, 몸을 풀고 있던 거구나. 그런데 몸을 푼다면서 엄마는 왜 자꾸 벽에다 머리를 찢는 거야? 부부는 또 당황했지만 이번엔 아내가 재빨리 둘러댔다. 아빠가 힘이 너무 세서 엄마를 벽으로 밀어서 그런 거야. 그렇구나. 부부는 위기 상황을 잘 넘긴 것 같아 안심을 하였다. 그런데 잠시 뭔가를 생각하던 또리는 아빠에게 넌지시 이야기했다. 그런데 말이야.
엄마가 매번 머리를 찌우면 아프지 않아? 그렇겠지? 아빠, 그럼 지난번처럼 안전한 자세로 바꿔봐. 지난번 안전한 자세? 듣고 있던 아내가 반사적으로 촉이 발동했다. 그 말을 들은 아빠는 크게 당황하였다. 또리야. 너 무슨 엉뚱한 말을 하는 거냐? 그러자 엄마가 이상한 눈치를 채고 캐물었다. 지난번처럼 자세를 바꾸라니? 또리야, 너 아는 대로 다 말해. 어서. 지난주에도 아빠가 옆집 아줌마랑 야구 동영상을 보면서 몸을 풀었거든. 그때 아줌마도 벽에 머리를 자꾸 찌우니까 아빠가 자세를 73번 풍차 돌리기로 바꾸자고 하더니 그 다음부턴 전혀 문제가 없던데. 호기심이 많은 꼬마가 있었다. 유치원을 다니던 꼬마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과 누나가 있었다. 어느 날 꼬마는 심심해서 자기 소중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때마침 지나가던 누나가 그걸 보고 야단을 쳤다. 너 그 짓 하다가 아빠한테 들키면 그거 댕강 잘려. 짜짜 잘린다고? 크게 놀란 꼬마는 그날 이후 절대 소중이를 만지작거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꼬마는 형과 장난을 치던 중 잘못해서 형의 가랑이를 치고 말았다. 그랬더니 형이 아프다며 떼굴떼굴 구르는 것이다. 형, 그렇게 아파? 꼬마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다. 며칠 후 이번에는 누나와 장난을 치던 꼬마. 이번엔 실수로 누나의 가랑이를 3개 치고 말았는데 이게 웬걸? 형과 달리 누나는 아무 일 없이 태어났다. 이상하다. 똑같이 가랑이를 맞았는데 형은 죽도록 아파하는데 누나는 왜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꼬마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지금껏 보아온 형과 누나의 모습을 모조리 기억해내려 했었다. 하지만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꼬마는 형과 함께 목욕탕에 갔다. 형이랑 같이 탕 속에 들어간 꼬마. 그런데 형의 가랑이 사이로 주머니가 달린 길고 시커먼 것이 보였다. 형, 이게 뭐야? 이거? 가지하고 방울 주머니야. 모든 남자에겐 다 있어. 그런데 여길 걷어차이면 무지하게 아파. 진짜? 그래서 지난번에 형이 떼굴떼굴 굴렀구나. 맞아. 장난을 칠 땐 항상 조심해야 돼. 꼬마는 한 가지 궁금증이 풀려서 신이 났다. 형에 대한 비밀은 풀렸어. 그런데 누나에 대한 비밀은 아직 안 풀렸어. 꼬마는 여전히 궁금함을 놓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꼬마가 욕실에 들어갔다. 그런데 욕실 안에서 누나가 생리대를 갈아차고 있는 것이었다. 야, 너 노크도 없이 들어오면 어떡해? 미안해 누나. 그런데 그 짧은 순간 꼬마는 누나의 가랑이를 제대로 보고 말았다. 그러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소리치는 꼬마. 이제야 알았다. 알았다니? 뭘? 형은 가랑이를 차이면 아파하는데 누나는 멀쩡했잖아. 그 이유를 알았다고. 뭐라고? 누나는 동생이 난처한 신체 묘사를 할까봐 당황하였다. 그러자 꼬마가 빙그레 웃으며 하는 말. 누나, 솔직히 말해봐. 아빠한테 들켰지? 땅속 동굴을 조사하러 전국으로 출장을 다니던 한 남자가 어느 깊은 산 속에서 밤을 맞이하였다. 마침 근처에서 불이 켜진 인가를 발견하고는 하룻밤 신세를 지고자 문을 두드렸다. 곧 젊은 여자가 나와 남자를 맞이하였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서요. 외간 남자를 함부로 재울 수는 없습니다. 저는 동굴을 조사하는 연구원입니다. 뒷산에서 동굴을 찾다가 그만 이렇게 되었네요.
이슬만 피할 곳을 내주시면 됩니다. 여자는 조금 망설이더니 결국 남자를 집 안으로 들였다. 그런데 부인, 혹시 뒷산에 있다는 전설의 동굴에 대해 아시는 게 있는지요? 전설의 동굴이요? 글쎄요. 뭐가 궁금하신데요? 뒷산 근처에 독특하게 생긴 구멍 모양의 3개의 동굴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온종일 찾아보았지만 그 어떤 동굴의 입구도 찾을 수가 없어서요. 혹시 그 구멍 모양의 입구가 어디인지 아시는지요? 글쎄요. 근데 구멍의 생김새가 어떻게 독특하다는 거죠? 첫째 동굴은 들어가자마자 넓은 입구가 나오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캄캄한 낭떠러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둘째 동굴은 출입구는 있지만 폐쇄된 굴이라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고요. 셋째 동굴은 출입구가 가려져 있으나 조심스럽게 헤치고 들어가면 그 안에선 달고 맛있는 샘물이 솟아난답니다. 흥미롭군요. 그런 모습이라면 아마 신비한 영물이다. 사람들 앞에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남자가 실망한 모습을 보이자 여자가 안쓰러웠는지 위로해 주었다. 옛말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으니 영무원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면 또 모르죠. 꿈에서라도 어떤 실마리를 보시게 될지요. 말을 마친 여자는 방을 나갔다. 그날 밤 남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얼마 후 남자는 자고 있는 여자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여자는 미동도 없었다. 그러자 남자는 바지를 내리더니 슬그머니 자기의 물건을 꺼냈다. 그러고는 갑자기 여자의 몸 여기저기를 자기 물건으로 찔러보는 것이 아닌가. 처음엔 여자의 입을 찔러보다가 다음엔 여자의 배꼽을 찔러보더니 마지막엔 여자의 아랫도리에 물건을 슬쩍 넣어본다. 자고 있던 여자가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부인. 꿈속에서 동굴을 탐험하는 꿈을 꾸었지 뭡니까? 놀랍게도 입구에 실마리를 본 것 같아서요. 너무 기뻐서 목류병 환자처럼 제 몸이 저절로 움직였나 봅니다. 꿈에서 보았다고요? 동굴의 생김새가 맞던가요? 과연 전설이 맞았습니다. 첫 번째 굴은 들어가자마자 넓은 입구가 나왔지만 곧 좁고 깊은 낭떠러지가 나오더군요. 두 번째 굴은 문이 보여 찔러보았으나 전설대로 열고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굴은 입구가 잘 안 보여 장막을 헤치고 겨우 들어가 보니 진짜 아담한 굴이 나오지 뭡니까? 하지만 아쉽게도 세 번째 동굴에선 샘물을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세 번째 전설만이 확인할 수가 없었네요. 그래도 두 개의 동굴에 대한 실마리는 건졌으니 기쁩니다. 새벽에 뒷산으로 올라가 구멍 입구를 다시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방으로 가볼게요. 그러자 여자가 연구원을 붙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세 번째 동굴에서 샘물을 발견하지 못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만. 안심하세요. 꿈은 모두 맞았답니다. 네? 어떻게요? 샘물이 이제 막 솟아나기 시작했거든요. 유치원에 다니는 또리는 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다. 그래서 동생을 만들어 달라고 엄마에게 졸랐다. 하지만 맞벌이를 해서 바빴던 또리의 엄마는 그저 웃어넘길 뿐이었다. 그런데 동생을 생각하게 되면서 또리는 문득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엄마에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엄마, 아기를 만드는 건 아기씨잖아. 그런데 남자의 아기씨가 어떻게 여자에게 들어가는 거지? 엄마는 고민하다가 오히려 아들에게 되물었다. 너는 답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자 또리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아기씨는 남자의 위장에서 만들어지거든. 그게 가슴을 타고 목구멍까지 올라간 다음에 남자의 입으로 들어가 있다가 여자랑 뽀뽀를 하게 되면 여자의 입으로 건너가고 여자의 배로 내려가 아기가 생길걸?
엄마는 또리의 대답이 귀여웠다. 좋은 추측이지만 틀렸어. 정말? 그럼 어떻게 되는데? 글쎄, 너 혼자 힘으로 더 생각해봐. 기회가 되면 나중에 알려줄게. 또리는 엄마의 대답이 실망스러웠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또리의 엄마와 아빠는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놓고 한가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금방 야릇한 본능에 사로잡힌 두 사람.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부부는 은밀히 낯거리를 시도했다. 여보, 우리 또리에게 동생을 만들어줄까? 그럴까? 안 그래도 또리가 동생을 원하던데. 오케이. 당신이 내 물건을 잘 세워주세요. 좋았어. 내가 특별히 입으로 해주지. 엄마는 아빠의 거시기를 입안에 넣고는 쪽쪽거리며 빨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쪽쪽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안방 문이 벌컥 열리는 게 아닌가? 금방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들이 문 앞에 서서 엄마, 아빠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입으로 뭘 빨고 있어? 당황한 엄마는 급하게 몸을 일으킨 후 무의식 중에 둘러댔다. 지금 엄마 아빠가 또리 동생을 만드는 중이야. 정말? 그런데 왜 아빠 소중이를 물고 있어? 그게 말이지. 당황한 엄마는 더 이상 할 말이 떠오르지 않자 지난번 아기 씨에 대해 나눴던 얘기가 생각났다. 또리야, 사실 아기 씨는 말이지. 남자의 위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빠의 소중이에서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지금 엄마가 아빠의 아기 씨를 엄마 뱃속으로 옮기는 중이야. 뭐라고? 놀란 표정을 짓던 또리는 갑자기 울상이 되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또리야, 왜 울상이야? 엄마 말이 그렇게 충격이었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가 며칠 전에도 아기 씨를 옆집 아줌마의 입에 넣어줬단 말이야. 그랬으니 내 동생이 엉뚱하게도 옆집 아줌마한테서 태어날 거 아니야? 철이는 중매로 만난 조신한 처녀 미애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밤일의 경험이 없는 순수한 미애 씨를 위해서 남자인 내가 리드를 해야겠지? 그녀에게 최고의 남자로 기억되려면 첫날 밤은 3판 정도는 치러야 하지 않을까? 며칠 후 철이는 친구를 만났다. 혈색이 좋아졌네. 몸도 튼튼해지고 첫날 밤에 대비해 무슨 계획이라도 세운 거야? 신부를 위해 3번의 밤일을 치를 생각이지. 세 번? 놀란 친구는 진지하게 말했다. 2번까지는 괜찮지만 절대 3번은 하지 마. 아니 왜? 첫날 밤을 치르는 신랑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 첫날 밤에 낯선 신부와 3번 사랑을 나누면 신부에게 깜짝 놀랄 병이 생긴다는 거야. 그거 웃자고 하는 소리지? 철이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얼마 후 결혼식을 올린 철이와 미애는 드디어 첫날 밤을 맞이했다. 철이는 수줍어하는 미애를 부드럽게 리드해 첫 번째 관계를 무사히 마쳤다. 미애 씨, 첫 경험인데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아프고 무서웠는데 철이 씨의 사랑을 생각하며 꼭 참고 견뎠어요. 철이는 자신감이 생겼는지 그대로 2라운드를 이어갔다. 철이의 행동이 처음보다 과격했지만 미애는 순순히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잠시 후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미애. 철이 씨, 좋긴 한데 아파요. 좋다는 거죠? 저도 좋아요. 철이와 미애는 그렇게 무사히 2라운드를 끝냈다. 미애 씨 이번에는 기분이 어땠어요? 여전히 몸은 아팠지만 2번째라 그런가 두려움은 사라지고 처음 느껴보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어요. 철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좋아. 미애 씨가 드디어 마음을 열었구나.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철이는 벼르고 있던 3라운드로 곧장 돌입했다. 더 과감해진 철이의 행동 앞에 미애의 목소리도 점점 더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철이 씨 그만. 더 이상은 안 돼요. 미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흥이 오른 철이는 더 세차게 밀어붙였다. 미애씨, 제가 최고의 기쁨을 맛보여줄게요. 그런데 잠시 후 미애가 표정이 차갑게 돌변하더니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그만 좀 해. 똥꼬에 병 나겠다. 파리만 날리던 한산한 비뇨기과 병원에 점잖은 남자와 여자가 들어왔다. 무슨 문제로 오셨나요?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쑥스럽지만 저희가 관계하는 곳을 좀 지켜봐 주시겠습니까? 의사는 당황스러웠지만 환자를 놓칠 수 없어 차분히 대응했다. 별일도 다 있군요. 그러시죠. 의사는 남녀를 옆방으로 들여보낸 후 창문을 통해 남녀의 행위를 끝까지 지켜보았다. 두 분이 관계하시는 것을 지켜봤는데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남자가 쭈뼛거리며 대답했다. 네, 저희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진찰료로 3만 원을 내고 갔다. 이 같은 일이 3주마다 한 번씩 되풀이되었다. 그러자 마침내 화가 난 의사가 따졌다. 아니,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사실 이 여자는 유부녀고 저도 가정이 있는 몸이라 마땅한 데이트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반값만 해도 여가는 6만 원이고 호텔은 10만 원이나 받습니다만 여기는 3만 원이면 되거든요. 게다가 의료보험 공제로 2만 원도 돌려받으니 이 얼마나 좋습니까? 유치원을 다니는 또리는 엉뚱한 소년이었다. 어느 날 아침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또리는 새 건전지를 가지러 가면서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들었다. 엄마 아빠는 어른들의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여보, 우리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 주책은 또리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생각해봐. 우리가 정신없이 하다가 딱 최고의 절정의 순간에 들키기라도 해봐. 얼마나 무한하겠어. 맞아.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절정의 순간은 너무 소중해서 철저히 보호받아야 하니까. 엿듣고 있던 또리는 엄마 아빠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뭐? 엄마 아빠가 뭐라는 거지? 잠시 후 또리는 궁금함을 참고 유치원에 등원했다. 그날 오후 부부는 한적한 시간을 보내다가 그만 야릇한 본능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부부는 은밀히 낯거리를 시도하였다. 여보, 방문 잘 잠궜지? 또리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 물론이지. 벌써 확인했다고. 안심한 부부는 비로소 낯거리를 시작했다. 아내는 남편의 손길이 닿은 지 얼마도 지나지 않아 벌써 흥분하기 시작했다. 여보, 나 벌써 도달했나봐. 벌써? 아직 넣지도 않았는데? 응,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봐.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절정이라니. 참았다 하니까 이런 장점도 있네. 남편은 더 부드럽게 아내의 몸을 만졌다. 그러자 아내의 얼굴은 붉게 변했고 눈이 개슴츠레 풀어졌다. 부부는 합일의 순간을 위해 정신을 고도로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부부는 뭔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유치원에 있는 줄 알았던 아들이 방문 앞에 서서 부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또또또리야. 너가 왜 여기 있어? 나? 아까부터 방에 들어와 있었는걸. 아, 아까부터? 아무래도 아들이 방문을 잠그기 전에 들어와 구석에서 잠들어 있었나 보다. 유치원은?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아침에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되어서 빨리 왔어. 오후에 절전할 거라며? 뭐라고?
절전? 응. 그게 뭔지 나도 알아. 절전은 전기를 아껴 쓰는 거잖아. 불이 꺼지면 무서워지니까 중간에 얼른 와버렸지. 엄마랑 같이 있으려고 진즉 방에 들어와 있었단 말이야. 이런 낭패가 있나? 또리가 어른들 말인 절정이라는 단어를 절전으로 잘못 알아듣고 이런 일을 벌였나 보다. 놀라는 엄마의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리는 아이다운 순진한 얼굴로 묻는다. 그런데 엄마 어디 아파? 눈이 왜 풀렸어? 얼굴은 왜 그리 벌겋고? 그게? 당황한 엄마는 마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자 생각나는 대로 둘러댔다. 저 절전 중이라 그래. 절전 중? 전기를 아끼려고 전기밥솥에 밥을 못했거든. 아, 배고파. 점심밥을 못해 먹어서 그런가. 엄마가 힘이 없네. 진짜? 그 말을 들은 또리는 무척 놀란 얼굴로 옆에 있던 아빠에게 다급히 말했다. 아빠, 전에 그 방법을 써봐. 그 말을 들은 아빠가 살짝 당황하였다. 또리야. 너 무슨 엉뚱한 소리냐? 그러자 엄마가 캐물었다. 전에 그 방법? 또리야, 너 그게 무슨 말이니? 며칠 전에도 옆집 아줌마가 힘이 없다며 찾아왔는데 아빠가 아줌마의 아래쪽에 건전지를 끼워주었거든. 그랬더니 아줌마 눈에서 빛이 나더라고. 아내는 절약의 여왕이었다. 껍질에 묻은 음식이 아까워 혀로 싹싹 핥아먹을 정도로 근검절약이 몸에 배인 아내. 아내 덕분에 부부는 금세 부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절약이 너무 몸에 밴 아내는 남편과의 밤일조차 절약의 대상으로 삼았고 잠자리 기회를 점점 줄여나갔다. 남편은 육구불만 때문에 매사 툴툴거렸으나 아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참아왔던 불만을 토해내고 만다. 여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안 한 지 벌써 1년 가까이 흘렀다고. 나 이러다 미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아내는 보채는 남편이 꼴보기 싫었다. 아이 참, 귀찮아 죽겠네. 좋아. 그럼 내가 혀로 해줄게. 그럼 됐지? 혀로? 예상치 못한 대답에 남편은 당황하였다. 그날 그렇게 아내는 남편의 물건을 혀로 마무리해 주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실망하리라 생각했던 남편이 오히려 신세계를 맛본 듯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그릇에 남은 음식을 싹싹 핥아먹던 아내의 혀는 남편이 상상한 그 이상의 오묘한 기술을 터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럴 수가. 아내의 혀가 아래보다 100배 낫잖아? 그날 이후 남편은 아내에게 아래 거시기 대신 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밤일이 귀찮았던 아내도 편해서 순순히 받아들였다. 그렇게 한동안 부부는 불완전한 잠자리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한참의 시간이 흐르자 이번엔 아내에게 슬슬 참았던 욕구가 차올랐다. 너무 안 했나?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 견딜 수 없던 아내가 남편에게 슬쩍 말을 건네보았다. 여보, 오늘은 특별히 당신에게 허락할게. 허락? 뭘? 오늘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허락한다고. 혀여여가 아니고? 뭐야 그 반응? 지금 놀란 거야? 좋아야 정상이지. 미쳤어? 여보, 갑자기 왜 그래? 내가 특별히 당신에게 제대로 해주는 거니까 영광으로 알라고. 어서 준비해. 그렇게 해서 부부는 꽤 오랜만에 일반적인 잠자리를 보내게 되었다. 하지만 이게 웬걸? 아내는 남편과의 밤일이 전혀 만족스럽지 못했다. 아니, 당신 왜 이리 힘이 없어? 내가 혀로 해줄 때랑 너무 다르잖아. 아내의 짜증에 잠시 멋쩍어 하던 남편은 그런데 뜬금없이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 자기 물건에 귀를 살짝 대보는 게 아닌가? 왜 물건에 귀를 대고 그래? 당신 진짜 미쳤구나.
그러자 남편이 조심스레 말하였다. 내 물건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말? 무슨 말? 내 물건이 지금 당신의 혀를 기다리면서 잔뜩 힘을 아끼고 있는 중이래. 그러니 제발 괴롭히지 말아달래.